많이 궁금해하는 게 어떤 띠가 복삼재고 어떤 띠가 악삼재인지 궁금합니다. 이런 질문이 많더라고요.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실은 복삼재, 악삼재라고 딱 정한다는 게 참 사실은 힘든 것 같아요. 개개인의 생각 차이도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이제 딱 생각해 봤을 때는 사실은 원숭이띠가 올해 굉장히 힘들었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살아오면서 원숭이띠가 좀 많이 힘든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내년에 23년 개묘년에는 원숭이띠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이제 원숭이띠신 분들은 좀 힘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문서운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자기가 새로운 일을 이렇게 해보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그런 이제 새로운 일, 뭐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직장 이런 부분도 좀 큰 변동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원숭이띠 분들께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 원숭이띠 분들이 그러면은 우리 2023년 개묘년에는 어떻게 보면 좀 복삼재 축으로 좀 속하는 건가요, 선생님? 22년에는 좀 악삼재였죠. 음. 그리고 삼재가 아니더라도 이 원숭이띠가 살아가면서 구설이 좀 많아요. 왜냐면 이 원숭이띠 자체가 굉장히 똑똑합니다. 우리가 이제 머리 회전이 좀 빨라요. 그러다 보니까 머리를 갖다가 쉽게 말해서 한 바퀴만 돌려야 되는데 한 바퀴 반 돌리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 화살이 자기한테 온다. 자기께 자기가 넘어간다. 그런 형국이기 때문에 이제 잘 하다가도 그런 부분 때문에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남의 일에 좀 간섭을 좀 안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구설이 오르겠죠. 예, 그런 부분 때문에 좀 힘든 부분이 있었는데, 그래서 올해 이제 이민년에 어떻게 보면 더 힘들었던 것도 있었다. 하지만 내년에는 힘든 게 있으면 또 좋은 것도 와야 되겠죠. 내년에는 이제 원숭이띠가 굉장히 좋을 것입니다. 힘내셔도 됩니다. 좋네요. 네네. 그리고 원숭이띠 말씀해주셨고 우리 다른 띠들은 좀 어떻게 보이시는지, 선생님? 용띠보다는 내년에 아마 쥐띠가 굉장히 안 좋을 것입니다. 쥐띠 역시나 쥐띠분들 이렇게 보시면 주변에 사람들이 많아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쥐띠분들 대체로 보면 장사를 하신다거나 이러면 굉장히 좋은데, 내년에는 어떻게 보면 쥐띠분들이 왜 조심을 해야 되냐면 이 쥐띠분들 역시나 영특하거든요. 똑똑해요. 이 똑똑하다 보니까 너무 앞서간다. 그러다 보면 오히려 넘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적인 부분도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구설수에 오르락내리락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조심해야지만 내년에 무탈하게 좀 넘어가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마지막 띠가 한 띠 있죠, 선생님? 용띠죠. 자, 용띠는 보면 의심이 많아요. 의심이 많고, 근데 굉장히 용띠가 근데 똑똑해요. 자기가 생각하는 부분이 이게 맞다 싶으면 끝까지 밀고 나가는 성향들이 많거든요. 근데 용띠들은 대체로 보면 약속을 좀 잘 지켜요. 약속을 잘 지키고, 그 다음에 자기가 맡은 바에 책임감이 강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부동산 쪽에 일하시는 용띠분들은 내년에 더 큰 좀 수확이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동산뿐만 아니더라도 뭐 기술직을 가지고 있는 분이나 이런 분들도 자기 일에 열심히 하시다 보면 좋은 성과가 분명히 일어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어쨌든 우리 용띠분들도 나쁘진 않네요, 선생님. 예. 보통이죠, 보통. 보통 정도? 예.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래도 아무래도 원숭이띠, 쥐띠, 용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네네. 삼재띠는 삼재띠잖아요, 예, 선생님. 그렇죠. 이게 삼재띠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좀 조심해야 되는 건 맞는 거죠, 선생님?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인간의 조심을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쥐띠든 용띠든 그 다음에 이제 원숭이띠든 우리가 살아가면서 혼자는 살 수가 없어요. 더불어 사는 이제 그 사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무슨 띠든 간에 어떤 띠가 나쁘다 해서 그 띠만 이렇게 집중적으로 보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이제 삼재이신 분들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구설이거든요. 구설에 휘말리면 나도 모르게 거기에 이제 나쁜 해운이 들어올 때는 나도 모르게 말 한마디도 좀 조심을 하셔야 되는데 실수를 하시다 보면 엮인다고 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심하다 보면은 자기가 조심하면은 세게 오는 것도 약하게 지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자기가 조심하고 내가 참 올해 운이 안 좋지. 그러면 말 한마디 할 것도 어떻게 하면 돼요? 맞다. 내가 지금 말을 조심해야 되겠다. 말을 좀 아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가시면 나쁜 해운도 잘 넘어가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리고 많이들 궁금해하는 게 네. 이 삼재풀이라고 하죠. 이 네네네. 삼재풀이는 예를 들면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 했어요. 2022년에 했어요. 그러면은
개묘년에는 또 안 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 매년 해야 되는 건지. 매년 해야 됩니다. 근데 삼재풀이를 하고 지나가면 좋지만 이 사람이 사람마다 다 틀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형편이 어려우신 분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뭐 또 있어도 안 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저는 마음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삼재풀이에서 예를 들어서 다 잘 될 것 같으면 대한민국 사람 삼재풀이 안 할 사람 없어요. 근데 이왕이면 하는 게 좋다. 안 하는 것보다는 낫다. 하지만 정말 내가 그래도 삼재풀이를 할 형편이 안 된다면 가까운 절 있잖아요. 절에 가셔서 정말 부처님한테 진심으로 기도드리고 발언하면 그래도 조상님은 또 다 듣잖아요. 그래서 나아질 거라고 저는 봅니다. 뭐든지 정성입니다. 알겠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